충격! 김민재 우파메카노 둘 다 방출한다. 다이어 대 리으트는 잔류 확정. 민해는 새로운 센터백 영입 추진 중. 민해는 수비진. 엄청난 변화 생길 것.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을 위해 수비진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출이 유력한 선수가 김민재와 다이어 우파메카노가 될 거라는 소식이다. 한 명이 아니라 둘 다 내보낼 거라는 전망이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올 시즌 중반까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듀오였다. 하지만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가 영입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다이어와 함께 전반기 주전에서 밀렸던 마타이스 대 리으트가 주전으로 도약했다. 두 선수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절대 신뢰를 받으며 꾸준히 선발로 출전하고 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철저히 밀려났다. 때문에 이들을 향한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민재는 이탈리아 인터 밀란 이적설이 떴고 우파메카노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결되고 있다. 또 현지 언론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매각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소식을 전하는 독일의 베이언 스트라이크스가 수비진 재편 전망을 내놨다. 핵심은 다이어와 대 리으트는 잔류할 것이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방출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오는 여름 수비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 수비진에서 2명을 교할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2명이 새로운 수비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바이에른 뮌헨은 센터백 보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로날드 아라우호가 바이에른 뮌헨의 최고 목표다. 지난 겨울에도 추진했지만 아라우호는 시즌 중반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여름에 아라우호를 또 추구할 것이다. 아라우호뿐만이 아니다. 벤피카의 안토니오 실바, 스포르팅의 우스망 디오망대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젊은 수비수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영입할 센터백 후보는 3명. 이 중에서 2명을 확정짓겠다는 의지다. 각 선수마다 몸값, 다른 팀과의 영입 경쟁 등 장단점이 있어 저울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2명 중 나가야 할까? 이 매체는 다이어와 대 리으트는 잔류 확정이라고 확신했다. 이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은 다이어와 6개월 임대 계약을 했고 내년 시즌까지 바이에른 뮌헨에 머물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대 리으트는 여름 이적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어는 계약상 반드시 머물 수밖에 없고 대 리으트는 이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만 남는다. 이 매체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방출될 거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민재는 지난 여름에 나폴리에서 도착했고 우파메카노는 엇갈린 시즌을 견뎌왔다. 지난 2월까지 토마스 투엘의 1선발 수비수였다고 표현했다. 다이어와 대 리으트처럼 확실한 잔류 명분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센터백으로 누가 새롭게 합류하고 누가 여름에 떠나게 될지 흥미로울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 일본과 홈경기 거부한 북한. 몰수패에 1,500만원 벌금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무단으로 거부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북한 축구가 몰수패 처분에 이어 벌금까지 물게 됐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3일 일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B조 4차전 홈 경기를 거부한 북한 축구협회에 대해 몰수패 징계에 더해 1만 스위스 프랑 약 1,500만원 위 제재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를 예정이던 일본과의 월드컵 예선전을 닷새 앞두고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홈경기를 치를 수 없으니 제3위 경기 장소를 정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FC는 해당 경기를 신속히 중립지역으로 옮겨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일이 촉박해 경기 준비는 물론 선수들과 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기 자체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피파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0에서 3몰 수패를 결정했다. 북한 축구협회가 홈경기를 포기한 이유는 최근 일본 전역에 퍼지고 있는 괴질, 연쇄상부균 독성 쇼크 증후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 언론은 지난달 일본에서 기승을 부리는 괴질의 치사율이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축구대표팀의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북한은 과거 코로나19가 확산한 시기에도 무작정 국경을 봉쇄하며 버텼다. 결과적으로 일본만 이득을 봤다. 부담스러운 평양 원정 경기를 건너뛰며 손쉽게 승점 3점을 거머쥐었다. 조별리그 4연승으로 승점 12점을 기록.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몰수패와 함께 승점 추가에 실패한 북한은 B조 3위, 1승 3패 승점 3점에 머물렀다. 남은 두 경기로 2위 시리아 7점을 뛰어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오는 6월 6일 평양에서 시리아와 맞대결을 펼친다. 3. K리그 1 라이브 2골 2도움 일류첸코. 해트트릭 원했지만 교체 실망스럽지 않아. FC 서울은 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2024 5라운드에서 김천 상무의 5에서 1로 승리했다. 이로써 서울은 2승 2무 1패, 승점 8로 리그 4위에, 김천은 3승 2패, 승점 9로 리그 2위에 머무르게 됐다. 이날 서울의 최전방은 일류첸코가 담당했다. 경기를 앞두고 김기동 감독은 최근 폼에 대해 본인도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도 급하고 폼이 확 오르는 게 아니다. 노력 중이다. 라고 설명했다. 김기동 감독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류첸코는 이날 훨훨 날았다. 일류첸코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계속해서 경합하고 싸워줬다. 공을 지켜주고 연계해주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선제골을 도왔다. 전반 16분 문전에서 수비와 경합에서 버텨내며 공을 지켜줬고 곧바로 뒤로 내줬다. 이를 조영욱이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일류첸코는 1도움을 기록했다. 득점까지 터뜨렸다. 전반 34분과 39분에 득점을 터뜨리며 시즌 첫 필드골과 함께 591일 만에 멀티골을 터뜨리게 됐다. 일류첸코의 마지막 멀티골은 지난 2022년 8월 성남FC 전이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류첸코는 전반 추가 시간 측면에 임상엽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다시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임상엽의 크로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추후 임상엽의 득점, 일류첸코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정정됐다. 일류첸코는 후반에도 자신의 몫을 다해줬다. 최전방에서 김천의 수비 2명을 묶어두며 계속해서 경합을 펼쳤다. 일류첸코는 후반 32분까지 소화한 뒤 교체 아웃됐다. 교체 당시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일류첸코의 활약상을 극찬했다. 경기 종료 후 수훈 선수에 선정된 일류첸코는 기자회견에 나서 완벽했던 경기라고 생각한다. 전반은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가 일찍 4골을 넣으며 쉽게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충분히 승점 3점을 받을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해트트릭 욕심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일류첸코는 후반 32분 교체 아웃됐다. 이에 대해 후반에 더욱 공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물론 한 골은 더 넣고 싶었고 어시스트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교체에 있어 아쉽거나 실망스럽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완벽했던 경기라고 생각한다. 전반은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가 일찍 4골을 넣으며 쉽게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만 후반 15분까지 우리가 잘하지 못하며 상대에게 실점을 내줬는데 이후에 다시 잘 플레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승점 3점을 충분히 받을 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이다.
후반에 더욱 공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물론 한 골은 더 넣고 싶었고 어시스트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교체에 있어 아쉽거나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당장 이번 주말에 경기가 있고 치러야 할 경기가 많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박동진도 뛸 자격이 있는 선수다. 그래서 동진이를 위해 기쁜 마음이었다. 과거 잘했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이 올라는 느낌이 든다.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 수많은 감독들을 만나봤겠지만 김기동 감독이 본인을 잘 활용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요구하고 추구하시는 축구 스타일과 제가 생각하는 축구와 제가 잘하는 축구가 99% 동의하는 것 같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신있게 축구를 하는 것 같다. 김기동 감독님이 제주전 PK 득점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기성용이 일류첸코가 살아야 서울이 산다고 이야기해줬다던데. 그런 의견에 있어 압박감을 받지 않는다. 선수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기쁜 것 같다. 선수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 저 스스로 제가 요구하는 것도 많다. 제가 잘할 때는 팀 모두가 잘하는 경우였다. 오늘이 완벽한 예시다. 누군가가 볼을 빼앗고 제가 득점을 하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잘하는 경기는 항상 제 주변 동료들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